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핫한 인공지능 AI 관련주들 중심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마음 AI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마음 AI가 강세이다. 이는 세계적 권위의 인공지능 AI 학회인 신경정보 처리 시스템 학회 2024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소식에 시장이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문은 연세대학교 미르랩과의 공동 연구 결과물로 자율주행 및 로봇 제어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비전, 언어, 행동 모델을 다뤘다. 마음 AI의 논문은 학회 워크숍에서 발표된 6편의 논문 상위 3편만 선정되는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다. 마음 AI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뉴립스 워크숍 구도 발표에 선정되는 일조차 드문데 최우수 논문상 수상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마음 AI는 이번 연구에서 VLA 모델을 캔버스를 통해 카메라로 환경을 인지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이해하며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술 표준을 제안했다. 조용준 마음 AI 선임 연구원은 이번 논문의 저자로 학회에서 직접 연구를 발표하며 테슬라, 구글 웨이모, 크루즈 등 주요 자율주행 로봇 회사 연구원들과 교류하며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 및 로봇 제어와 같은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평가받는다. 마음 AI는 이를 기반으로 농기계, 청소차, 군용 자율이동체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합한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 국내 농기계 스타트업과 협업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마음 AI는 2014년 설립 이후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AI 플랫폼 마음 AI를 통해 초계이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AI 콜센터, AI 챗봇, AI 휴먼 등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ORV는 자율주행 기술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립스는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학회로 매년 수많은 논문이 제출되지만 극소수만 최종적으로 인정받는다. 마음 AI는 이번 수상을 통해 글로벌 학계와 산업계에서 기술력을 확인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대시세가 나올 종목들이 벌써부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섹터 중에 하나가 AI 관련주들입니다. 내년은 본격적인 AI 시대로 접어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AI 관련 하드웨어는 전력, 고성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AI 관련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 및 경쟁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분야에서 내년에 두각을 나타낼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견주어 뒤지지 않는 우수한 성능의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마음 AI의 최우수 논문상 수상은 결코 작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6개 논문 중에는 스탠포드 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 북경 대학교 등 세계적인 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딥마인드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포함돼 마음 AI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아직 VLA 기술이 생소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이 기술이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 기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분명 이 중에 내년에 대시세를 보일 종목들이 나올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마음 AI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여기서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또한 가격 캔들에서는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것이 보입니다.
둘 다 매집봉입니다. 주포가 물량을 모은 흔적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등장한 윗꼬리 캔들은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 캔들은 하락 추세가 멈추고 바닥을 다진 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캔들을 시그널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시그널 캔들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예견하는 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초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포놈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주포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포는 돈을 써가며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다가 저항이 심해지는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밑으로 주가를 빼면서 개미들을 털어냅니다. 단기 고점에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썼던 돈의 2배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포 입장에서 무한정으로 돈을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 매집으로 돌아섭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주포는 투매를 유도하면서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밑에서 받아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미 털기를 하면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개미들이 잘 달라붙지 못합니다. 주포 입장에서는 다음에 비교적 가볍게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드론 관련주인 LK 삼양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얀 원 부분이 모두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결국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주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내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시 조정 후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급등을 할 때 따라붙으면 고점에서 물리게 됩니다. 이제 하얀 원을 지우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과거로 돌려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요령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한 후 조정이 시작된 날부터 구거래일 되는 날에 타점을 잡는 방식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한 캔들이 주가가 조정을 시작하고 나서 구거래일 후에 등장한 캔들입니다. 보시다시피 타점을 잡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쫄 필요 없습니다. 주포는 엄청난 돈을 써가며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놈이 여기서 그대로 빠져나간다면 주포 입장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위치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후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고 나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주포를 믿으면 됩니다. 이놈은 반드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포의 핸들링입니다. 놈은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내고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킵니다. 이렇게 핸들링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통은 0.5라인이나 0.618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0.618라인까지 깨고 내려와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포들도 개미들이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핸들링을 하는 것입니다. 단기 스윙 매매는 주포와의 머리싸움입니다. 주포는 항시 개미들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또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급등을 시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장대 양봉이 등장한 날도 아래 꼬리가 보입니다. 이날도 장 초반에 주포놈이 의도적으로 밑으로 주가를 뺀 후에 다시 주가를 쭉쭉 끌어올린 것입니다. 장 초반에 달라붙었던 개미들도 이 페이크에 속아 털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시 우리는 스윙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단타 매매를 잘하는 노하우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스윙 매매 관점에서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9거래 이후에 타점을 잡는 요령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엄청 터진 것이 보입니다. 주가도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항에서 많이 밀린 것이 보입니다. 이제 다시 조정 구간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여러 조건들이 다 완성된 자리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주포가 다시 핸들링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주포는 개미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살짝 간을 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캔들이 5일선을 다시 탔습니다. 이것도 반등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조정을 보이고 나서 9거래일째 되는 날입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역시 0.618라인이 깨어졌네요. 이놈은 나름대로 자기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에서 무조건 0.618라인이 깨어지고 나서 타이밍을 잡아 반등을 시키는 습성을 가진 놈입니다. 주포마다 핸들링 수법이 다 다릅니다. 기간 조정을 길게 주는 놈이 있습니다. 반면 가격 조정으로 짧게 끊어서 조정을 주고 바로 급등을 시키는 놈도 있습니다. 이놈은 딱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즉 9거래일 정도로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시키는 습성이 있는 놈입니다. 대신 주가를 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밑으로 뺀 후 다시 반등을 시키는 놈입니다. 주포의 핸들링 수법을 빨리 파악을 해내야 합니다. 주식은 예단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차트에서 주포의 핸들링에 대한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주포의 머리 꼭대기에서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와 수많은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공부해 가시면 이 시장에서 고수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을 읽어내고 타점을 정확히 잡아내면 이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기회는 다시 옵니다. 공부가 뒷받침이 되면 이 시장은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항시 공부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졌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조정 후 반등할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5일선이 깨어진 것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은 힘이 응축된 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면 힘이 상방으로 폭발을 합니다. 반면 삼각수렴의 하단선을 하향 돌파를 하면 힘의 폭발이 하방으로 일어납니다. 삼각수렴 후에 무조건 상방으로 힘이 폭발을 한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 상황도 충분히 예상을 해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다음 상황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한 후 이렇게 삼각수렴 하향 돌파가 나옵니다. 이 종목을 보유한 주체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주포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투신사나 자산운용사 혹은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큰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고 자신들도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도 물량을 던질 때 이런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여러 기관들과 개미들이 매일매일 눈치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입니다. 주도권은 늘 돈이 많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수익권에서는 수익 실현 매물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각수렴이 보이면 조심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삼각 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특히 주가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한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며 반등을 했네요. 주포가 다시 핸들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지우고 차트를 깔끔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이평선들을 다 지우고 기본적인 것만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빨간원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캔들이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볼베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두 번째 빨간원 부분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빨간선, 즉 테마선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하얀 원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차트에 설정된 모든 이평선들은 훌륭한 지지라인들입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 자리들이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눌림목 매매 고수들은 정확히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압니다. 주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포는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내지만 다시 주가를 반등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무 자리에서나 슈팅을 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자리에서 슈팅을 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슈팅을 쏩니다. 앞에서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내고 개미들이 충분히 나갔다고 판단이 되면 그 자리에서 물량을 투입하여 주가를 부양시킵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반등의 시그널이 보이면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볼베나단선과 테마선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야말로 최고의 눌림목 매매 타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대 양봉 이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시 조정이 나올 구간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김없이 조정 구간이 나왔네요. 하지만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지라인이 잘 형성된 것이 보입니다.
개미들이 나갈 만큼 나가고 나서 적정선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주가를 부양시킬 타이밍이 되었을까요?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에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주포가 살짝 칸을 본 자리입니다.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팅을 한 자리입니다. 이 다음날 거래량이 다시 줄었습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하지 않고 개미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격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보유자들은 이 주식을 팔 의사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주포는 이런 자리를 노립니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므로 주가를 부양시킬 때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자리를 탁탁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급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전고 라인이라는 강력한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볼벤 하단선이 살짝 깨어졌네요. 삼각수렴에서 하단선 하향 돌파가 나온 것도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어디까지 밑으로 흐를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볼벤 하단선에 캔들이 바짝 붙어서 볼벤 하단선과 함께 캔들이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볼벤 하단선은 아래로 흐르지만 캔들은 반등을 하면서 볼벤 하단선과 이격이 벌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확실하게 반등의 신호가 나올 때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아랫꼬리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 역시 아주 훌륭한 지지라인 중 하나입니다.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을 한다면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0.5 라인이 깨진 상태입니다. 0.5 라인이 깨어지면 0.618 라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0.618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 자리가 일목균형표 구름대의 하단 부분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이 차트는 주포의 핸들링이라는 관점에서 공부가 많이 되는 차트입니다. 공부 차원에서 반복 시청을 하시면서 주포가 어떤 자리, 어떤 시점에서 반등을 시키는지 잘 이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마음 AI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다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매집봉이 2개가 나왔습니다. 세력 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나서 시그널 캔들이 떴습니다.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크게 시세가 한 번 나오고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반등 타이밍이 되었나요? 되었습니다. 일단 봉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정확히 조정이 시작되고 나서 9거래일째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나갈 사람은 다 나가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포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반등을 시작한 자리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캔들도 아주 중요한 캔들입니다. 바로 앞에서 딱 3일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 끝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이 캔들을 보고 주포가 기간 조정을 길게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간파를 해내야 합니다. 결과로 드러납니다. 다음날 음봉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날 슈팅이 나왔습니다. 양음양 패턴으로 급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포가 기간 조정을 길게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간파해내야 합니다. 조정을 더 줄 생각이었다면 큰 오빠 캔들이 등장한 날 주가가 더 밑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음봉이 떴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졌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면 조정이 나옵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반등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주포놈이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9거래일 동안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라인이 형성이 될 때 혹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노리면 됩니다. 혹은 큰 음봉으로 뚝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포놈은 기간 조정을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가격 조정으로 개미를 털어낼 심산인 것입니다. 흑산병, 즉 큰 음봉 3개가 떨어진다면 예측샷으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혹은 흑산병 이후 작은 도지형 양봉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타점이 됩니다. 반등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AI 관련주들의 차트를 간단하게 돌려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보시다시피 주포가 길고 긴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렇게 길고 긴 삼각수렴이 끝나고 나면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이 됩니다. 삼각 수렴이 거의 끝나가는 자리에서 미세하지만 볼벤 하단선과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가 보입니다. 241선이 살짝 깨어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들이 좋은 타점이 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이 왜 중요한 캔들인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조정 후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큰 오빠 캔들의 의미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릴 생각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주가는 줄줄 밑으로 흘러야 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반등을 시키는 이유는 더 치고 가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정 기간입니다. 조정을 시작한 지 10일 거래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등의 신호는 없습니다. 지지라인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캔들이 볼벤 상단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차트에 설정된 모든 이평선들은 훌륭한 지지라인입니다. 하지만 지지라인을 터치만 하고 있을 뿐이지 반등의 기미는 없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기준점을 달리해서 두 번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0.382 라인이 깨어졌습니다. 0.382 라인이 깨어지면 0.5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르게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0.382 라인이 깨어졌습니다. 0.382 라인이 깨어지면 0.5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의 작도를 통해 뭔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대략 두 번의 작도의 평균값에서 0.5 라인이 회색 라인, 즉 일목균형표 기준선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반등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만약 기준선마저 깨어진다면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역시 삼각 수렴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 수렴은 길고 긴 조정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각 수렴이 끝나고 본격적인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 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조정 후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전날 음봉을 완전하게 잡아먹지는 못했기에 큰 오빠 캔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에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짧게 조정이 나오고 바로 다시 치고 갑니다. 또한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추가 상승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장대 양봉 출현 이후 추가 상승을 했으며 조정 기간에도 이 라인이 깨어지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아래 꼬리로 계속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럴 때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흑산병, 즉 큰 음봉 3개로 조정이 나오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흑산병으로 조정 중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3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리면 됩니다. 빨간색 저지바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라인이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라인을 아래 꼬리로 계속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 라인에 241선, 일목균형표 기준선, 볼벤 상단선, 볼벤 하단선 등이 모두 몰려 있습니다. 이 라인이 얼마나 강력한 지지 라인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입니다. 삼각수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상승형 삼각수렴, 하락형 삼각수렴, 수평형 내지 깃발형 삼각수렴 등이 있습니다. 이 차트는 하락 삼각수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이 자리입니다. 급등 이후 개미털기 구간이 보입니다. 정확한 반등의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도지 캔들입니다. 도지 캔들을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이 자리가 거래량에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출현한 자리입니다. 또한 조정이 시작된 지 정확히 9일째 되는 날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반등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 이후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반등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등 타이밍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테마선을 살짝 깨고 나서 반등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도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0.5라인이 깨어지고 나서 오늘 등장한 캔들이 0.618라인을 아랫꼬리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0.618라인에서 반등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그 자리가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와 맞물려 들어갈 것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예측샷으로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0.618라인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고 타점을 잡아내도 됩니다. 만에 하나 0.618라인이 깨어질 수도 있으나 그것은 주포의 속임수, 즉 휩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입니다. 그림들이 다 비슷비슷하네요. 하락형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의 상단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쭉쭉 치고 간 것이 보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캔들의 의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격한 하락 추세입니다. 조정이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시작된 지 9거래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도지 캔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지라인이 형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라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확히 아랫꼬리로 기준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터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도지 캔들이 등장을 하거나 아랫꼬리로 터치하고 반등하는 양봉이 등장을 하면 반등의 신호가 됩니다. 이런 전조 현상 없이 내일 당장 주포놈이 급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아랫꼬리로 0.5라인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0.5라인이 깨어진다면 0.618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121선이라는 강력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등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AI 관련주들 중심으로 차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분석한 종목 이외에도 AI 관련주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슈와 테마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AI 테마도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주가 변동을 관찰을 하면서 타점이 나왔다고 느껴지면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